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이렇게 경제가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생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의식을 없애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성찰을 안 하는 아주 나쁜 피해의식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제가 뭐 한국 남성은 되게 불쌍하다, 뭐 또는 한국 여성은 되게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된 게 어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단편적이야. 그러니까 한국 남성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에서 공감하지 않고 막 군대는 뭐 군캉스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어떤 사람이 뭐 군대를 진짜 군캉스라고 바캉스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뭘 이해나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아쉬워요. 반면에 뭐 진짜 여성들이 겪는 뭐 어려움도 있겠죠. 특히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아직은 한국 남성들이 좀 되게 많이 배려를 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막 북유럽 천국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후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북유럽에 시집 가신 분도 한국에서 고스펙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티캐시하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우리나라는 취직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박 살림 이런 게 가능한데, 막 근데 거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남녀 평등이 되게 더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남녀 평등이 잘 돼 있다는 게 꼭 좋은, 여성들한테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닌 게, 거기는 본인이 아이 낳고도 그냥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직 같은 거를 사람들이 되게 선택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고 거기 북유럽에 그렇게 결혼해서 갔는데 한국처럼 살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관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완전히 좀 하나의 어떤 좀 그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여성을 좀 약자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런 관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거기 가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정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같이 돈을 벌어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래 버리니까 이런 피해식 자체가 완전 사라지니까, 시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제가 요즘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도 엄청 힘들어요, 요새. 그 투자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투자가 제때제때 임금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잠도 못 잘 거야, 요즘 대표님들 보면. 근데 그런 시장에서 근로자는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인드로만 살면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우울해지고 공부하기 진짜 안 좋아져요, 열등감이 되게 많으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겪어보고 느낀 거지만, 그냥 옆에 두면 그냥 좀 자기 자신도 우울해 보여. 그러니까 뭐 뭔가 상처가 많은 거지. 저도 예민한 성격이라 은근히 살면서 상처가 많은데, 근데 그거를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INTP인 제 자아가 나와서 항상 얘기를 해줘. 그래서 지금 우울해서 남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쪄서 우울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우울해. 그러면 혈당 조절을 하는 무언가를 하면 열등감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못생겨서 우울해. 그럼 성형 자금이라도 모아요. 솔직히 저는 성형 같은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위험한 수술이 아니면 항상 좀 지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컴플렉스고, 그리고 인간은 정말 냉정해서,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학생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을 잘 트레이닝해서 내보내면 시장 반응이 달라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장은 냉정하게 이 친구에게 아예 그 뽑지를 않아요. 진짜 그 작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나는 다들, 근데 모든 학생들을 보면 결과가 안 좋은 친구나 좋은 친구나 다 자기가 노력 빡세게 했대. 팀노바에서 최선을 다했대.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절대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절대적으로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 당신을 뽑는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는 뭐 못하나 봐.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순 있지.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 그러면은 근데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되더라고. 우리 몸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더 안 좋은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막 코인 같은 거 시장이 큰 흐름이 안 좋은데 막 떡상한다고 막 믿고 막 그러다가 저도 뭐 돈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냥 막연한 믿음은,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막연한 믿음은 되게 위험한데, 보통 이제 경제도 뭐 좋아지겠지 막 막연히 그래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보면은 막 그냥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잘 되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되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재배열을 하지 않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전혀 안 중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열등감과 피해의식까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 어느 정도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선택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뭔가를 선택을 해서 결과가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면 그걸 자아성찰을 한 다음에 내가 자기 합리화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저도 INTP 성향이라서 뭐 MBTI를 막 100%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래 워낙에 좀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걸 잘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보면은 인간미는 없어요. 제가 봐도 인간미는 별로 없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아쉬워요. 나도 좀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그렇게.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그걸로만 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튼 저도 좀 내가 그런 부분이 더 좀 감정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자아성찰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인지하고 그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어려운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왜냐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방향이거든. 근데 보통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방향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원래 나면 39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만 나이가 돼서 다행히도 한두 살씩 어려졌는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좀 어렵고, 내가 어려워하는 건 남들도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을 잘 뚫고 올라갔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들이 싫어하는 개발 영역, 좀 어려운데 근데 비전은 괜찮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딱 알잖아요. 뻔하잖아.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 뭐 있지? 뭐 개발을 하더라도 아니면 깊이 있게 진짜 엄청 빡세게. 내가 웹 개발자야. 그럼 웹브라우저 진짜 오픈소스 다 볼 마음으로 막 그 웹브라우저 엔진도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보고 얘네 특징이 뭐고, 실제로 브라우저 엔진이 크롬이랑 파이어폭스랑 다 다르거든. 그 엣지랑 보면은 다 어느 정도 기술도 다 공개돼 있어요. 브라우저 엔진마다 특징이 있고 역사가 다르거든. 그런 것도 다 깊이 있게 한번 보고, 얘네 지금 브라우저 엔진 어떻게 되고, 렌더링 엔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렌더링이 뭐지? 렌더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렌더링 엔진 때문에 뭐 그래픽스 쪽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짜 웬만한 컴퓨터 공학 공부한 친구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거든.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프론트엔드 소스 빨리 짜기 이런 것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개발자들은 널리고 널렸거든. 그 정도 하는 개발자는 많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이런 근본적인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아는 개발자들은 어렵게 공부를 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되면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돈이 진짜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개발 쪽은
잘 생각해보자. 너드들이 졸라 많잖아. 약간 좀 너드가 뭐냐면 약간 그 공부만 할 것 같이 되게 매력 없는 애들 있잖아. 되게 남자로서 매력 없고 여자로서 매력은 없는데 공부만 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 너드들이.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그런 게, 근데 개발 회사 가면 그 사람들이 또 달라요. 그 되게 매력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그렇지 뭐. 근데 막상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얘네들 사이에서도 그 딱 그 정말 많이 알고 되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묘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드들이 은근히 자기 자존감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게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뭐 기술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 그럴만도 하지. 저도 프라이드가 강한 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 영역에서는 결국엔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개발자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요즘 힘들어요. 세상 많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언제 맨날 뭐 유토피아에 살 수도 없고 뭐 다들 뭐 한우성만 지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아마 압박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보다도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기회를 잡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IMF 시대 때도 신흥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향후 한 4, 5년 정도는 저는 계속 다운으로 그러니까 침체기로 갈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이에요. 저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거 걸러 들으세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그러기 상태, 약간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멘탈 잡고 딱 하면 훨씬 우위로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5년 뒤에 떡상을 한다면 IT가 근데 계속 떡상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돼서 정말 시장에 돈이 많고 최고의 개발자를 원할 때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준비된 사람들이 이럴 때 준비하는 게 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준비 빡세게 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잘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